안녕하십니까, 전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향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향이 사실은 어떻게 한 방울로 그렇게 많은 낼 수 있냐. 이 사람들 저 사람들 나와서 속임수라고 했던 것이 향 때문이었죠. 사실은 그 작은 양으로 그 맛을 대체하다니, 어떻게 바나나 하나도 안 넣고 바나나 맛을 내다니, 그런 좀. 그래서 제가 맛이란 무엇인가에 쓴 것은 사과 맛은 없다, 그 향이었다. 냄새다, 냄새. 사과에 있는 것은 단맛하고 신맛밖에 없다. 사과라고 느끼는 건 향이다. 요리에 있는 맛은 짠맛하고 감칠맛이다. 요리에서 느끼는 맛이라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냄새로 맡을 수 있는 향이다. 이것만 거의 10년 동안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이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향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장미든 뭐든 간에 냄새만 맡아요. 굳이 하실 거 없이. 냄새 물질만 포획해서 이렇게 컬럼을 통과하면 통과하는 속도가 물질에 따라 달라져가지고 분해가 돼요. 분해가 되면 그 냄새 물질을 냄새 코로 맡아보고 메스라고 하는 것을 하면 여기 어느 물질인지까지 분석을 해내요. 모든 맛의 비밀은 향이 있고, 향은 거기에 있는 휘발성 물질만, 냄새 물질만 포획해서 기계에 걸어서 쫙 분해를 해서 어떤 성분이 있구나라고 분해가, 이런 자료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 여기에 있는 향기 성분 넣어서 맛을 맡는 걸 보고 무슨 가짜인 진짜냐면, 도대체 그 사람은 얼마나 무식했는지. 일반인이야 몰라도지만 식품하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뭐 사과에는 사과 고유의 맛성분이 있다, 바나나는 바나나의 고유의 맛성분이 있다. 정말 무식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석하면 여러 가지 피크가 나와요. 이런 피크가 몇 개가 있냐 그러면, 정확히 보면 커피 같은 건 800개가 넘게 나오는 거죠. 어지간한 게 있으면 100개가 다 넘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향기의 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에서 두 개인 경우가 많고요. 20개 정도면 충분히 재현해낼 수 있는 경우가 많죠. 나머지는 물질이 들어있지만 향이하는 역할을 안 한 게 많죠. 그러니까 자연에는 3천만 종의 화학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 40만 정도가 냄새 물질이고요. 냄새 물질 종류 중에서 식품에 전체 발견되는 것은 10,000 종류 되고, 식품에 허용되고 있는 거, 쓸 수 있다 허용된 건 옛날에 1,800종이었는데 지금 많이 늘어가지고 2,500종. 우리나라에서 많이 실제로 사용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표준하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쓰고 있는 모든 양을 수용하다 보니까 2,500종 되고요. 실제 향료회사는 한 1,000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쓰고 있는 것은 실제로 그 향료를 써서. 한 개 향에 들어가는 물질은 한 10개, 30개 정도 집어넣어서 특징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커피 같은 경우는 가열을 하면 원래 이때는 300종이 되는데 가열하면 850종 정도 향이 되고 양이 훨씬 늘어나죠. 그래서 온갖 유형별 향기 물질 있고요. 여기에서 뭐 바닐라에서는 바닐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와, 이렇게 독특하다 뭐하다 하는데요. 그 물질을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주 향기 물질을 보면 요거예요. 계피에 있는 건 뭐죠? 시나민 알데하이드. 이거 갖고 무슨 냄새인지. 시트로넬랄, 유제놀, 뭐 바닐린, 이런 물질이, 화학 물질이 다 이렇게 화학 물질이 냄새를 냅니다. 유카리투스, 뭐 향신료, 꽃 할 것 없이 오렌지, 뭐 다. 특히 대표적인 게 이런 터펜계 물질. 이런 걸 다 터펜계 물질이라고 하죠. 터펜계 물질이 향의 주성분입니다. 민트, 멘톨, 뭐 이거 다 카본. 그러니까 같이 보면 참 삭막하고 재미가 없죠. 이런 화학물질이 그걸 아닌 독특한 특이한 물질은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 식물이 있다, 식물에서 향기물질 이런 게 있다, 그럼 이런 물질이 여기에 어디에 많이 있다, 이런 차이만 있는 거죠. 그래서 향신료에 많은 향기물질은 이거고, 여기 향신료 종류에 많으니까 얘는 여기 많이 있고 여기 많고 뭐 여기 있고 뭐 여기 있고, 얘 보니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래서 요 물질은 이런 물질 특징을 내고 이런 물질 되고 근처로 가볍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서 향 전문가 정도는 물질을 보면 아, 이건 어떤 느낌이다라는 거고, 우리가 봐서는 뭐 개꽁학복이죠 뭐. 그래서 향이라고 하는 것은 냄새 물질이 있는데 냄새 물질 중에서 어떠한 물질을 얼마나 갖고 있는 차이가 있는 거지, 새우 고유의 향성분, 토마토 고유의 향성분, 마늘 고유의 향성분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 물질의 조합일 뿐이죠. 향료를 만드는 조향사가 하는 일은 이런 향기 물질을 넣고 원하는 향을 만들기 위해서 그 비율을 조정해 가면서 자기 원하는 타입의 향을 만드는 사람을 조향사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원래 물질, 원료 물질은 천연인 경우가 기본 시작하는 물질이 많고요. 시작하는 물질을 그대로 쓰거나 이걸 변형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천향이 합성향보다 진하다. 그러니까 그 많은 꽃을 따봐야 향기 물질 이것밖에 안 나온다. 얼마나 진했으면 요 많은 꽃을 냄새로 물들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냐 그러면 일단 결합력이 있어야 되는데 결합을 해야 되는데 똑같아 보여도 약간 모양이 결합할 부위가 모양이 다르면 결합을 못하니까 향이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결합력이 차이가 나는데 우리의 그 후각 수용체가 원래 자연에 있는 것에 개발됐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요 분자가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근데 결합 부위의 모양이 약간씩 왼손 오른손처럼 모양이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가지고 어떤 것은 이 정도만 있어도 감각하는데 어떤 것은 이 정도가 있어 감각하지 못한다고 봐야죠. 거의. 이건 정말 잘 감각하고 이게 제일 강하게 감각하고 그다음에 강하게 몇만 배 차이가 나는 거죠. 사소한 분자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입체적인 모양이 살짝 오그라진 거에 의해서 결합을 하고 못하고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원래 향은 자연에 있는 물질에 맞게 수용체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천연에 있는 물질에 강하게 결합해서 천연향을 강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향을 조합한다고 하는 것은 야 커피의 향을 분석해 봤더니 800종이더라. 800종을 똑같이 내가 향기 물질을 갖고 똑같은 비율로 넣어주면 똑같이 되겠죠? 그러면 커피에서 하는 것보다 가격이 수십 배가 비싸지고요. 실제로 커피향이 향기 물질이 전부 다 식품에 쓸 수 있도록 허용이 안 돼 있어요. 독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할 수도 없고 값이 너무 비싸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향기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종류는 많지만 일본이 아시아 향을 굉장히 많이 장악하고 있는데 일본에 쓰고 있는 걸 보면 100톤 이상 쓰고 있는 것도 2분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00kg 이상 된 거. 다 대부분의 향기 물질은 동양에서 거의 쓰고 있는 양을 합해봐야 1kg 안 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기별 사용량 작다는 거 아실 수가 있고. 조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런 원료가 될 수 있는 물질을 수백 개 이상을 다 머릿속으로 특징을 외우고 있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향의 프로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그 향을 계량해서 향기 물질은 절대 가열을 하지 않고 오로지 컴파운딩 그 비율대로 계량밖에 안 해요. 하고 있는 것은 계량 또 계량. 이걸 더 빼보고 더 해보고 하는 일밖에 안 하는 거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 프라그런스 같은 경우는 서양이 강한 게 어렸을 때부터 외요. 향을 익숙해지고 특징을 외우고 평생을 할 수 있어요. 경험으로. 그래서 인간의 후각 같은 경우는 기계보다 더 약한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습니다. 장미다. 그럼 장미의 향기 성분을 분석하면 이렇게 쫙 나오겠죠. 제일 많은 것은 이거 시트로넬롤이네요. 그 향기 물질만 모아놓은 오일, 장미 오일 중에서 38%나 차지해요. 근데 향을 느끼려면 이쪽 40 ppb 정도 있어야지 코로 느껴져요. 그러면 요거 두 개를 곱하면 이거니까 실제 향에서는 4%밖에 기여를 못하는 거죠. 제일 많이 들어있지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0.1%밖에 안 돼 있는데 소량으로 느끼니까 향에 대한 기여도는 얘가 제일 높죠. 그다음에 요건 훨씬 더 작지만 얘는 좀 더 예민하니까 생각보다 더 높고 향에 대한 기여도는 감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부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얘들이 이렇게 역할을 합니다. 장미향에서. 그러니까 식물에 제일 많이 만들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엽록소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로티노이드를 많이 만듭니다. 카로티노이드 만들면 또 지가 쓰다 보니까 잘 깨져요. 여기도 깨지고 여기도 깨지고 다 깨질 수 있는데 여기 깨지면 분자량이 300 이하가 돼야 향기 물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8개, 20개 넘어가면 향기 물질이 이상 커지면 될 수가 없는 거고 짧아야 향기 물질인데 그 중에서 베타다마스론 같은 경우는 커피든 술이든 장미든 대표적으로 그 향을 풍부함을 주는 향기 물질 작용되는 거죠. 그 향은 비의도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향 좋아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연향 자체가 알 수 없는 물질이 더 많이 들어 있고요. 오히려 더 통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시란 모신가스가 쓴 이유가 합성향 쓸데없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천연향보다는 더 안전하다. 이거 하나 쓰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요
향을 만든다 그러면 실제 물질에서 이 물질이 리모넨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저 서양 오렌지를 보면 제일 많죠. 압도적으로 많죠. 향이 약하니까 그 특징 잡고 있는 거고. 쌉니다, 리모넨은. 그다음에 이런 같은 경우는 꽤 비싸죠. 향기 물질 원료비가 비싼데 이렇게 치면 똑같은 사과를 오렌지를 서양 오렌지를 그대로 화학물질 단품으로 조합하면 훨씬 비싸집니다. 그리고 이런 같은 경우는 아예 발견은 되지만 이건 쓸 수 있도록 허용도 안 돼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건 이게 조향 테스트 볼 때 사과향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런 물질은 허용되어 있으니까 이 물질을 갖다 이런 식으로 배합 비율을 하면 사과 느낌이 나고요. 바나나 느낌이 나고 배 느낌이 나고 파인애플 느낌이 나죠. 여기서 사과 있는 건 아니죠. 양이 많다고 해서 걔가 약 풋내적 느낌 나지 얘가 무슨 사과 특징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서는 우리가 봐서는 아니 바닐라도 아닌데 무슨 바닐을 넣죠. 그러니까 여기 바나나에서 제일 특징을 좌우하고 있는 거 이소 아미노아세테이트 양도 많이 들어있지만 이 자체가 거의 특징을 좌우해요. 그렇게 해서 그래봐야 이 향 같은 경우는 원래 향기 물질 중에서 제일 많은 건 뭐죠? 용매로 쓰고 있는 에탄올이 제일 많고요. 이것 중에서 1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향은 여러 가지 냄새 물질의 조합일 뿐이다. 이를 갖다가 향기 물질 자체를 갖다가 여러 가지 형태로 분말로 코팅으로 기름에 녹일 수 있는 유화 형태, 유화물로 수용화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료에 쓰려면 물에 녹을 수 있는 알코올성, 수용성을 만들어야 되고 기름에 쓰려면 유용, 그다음에 물에다가 오일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은 유화 형태, 분말에 쓰려면 분말 형태 이렇게 만들어 쓰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향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평소와 약간 다른 부분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